아프고 번거로우니까 새정치다. 뭐 또 새로운 또 깊은 철학 같은 철학이 담긴 그런 새정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린 분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정치적 경륜을 지닌 중진 의원의 해안이 당내에 필요한 때입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번 무공천 논란의 깔끔한 해법 내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딱 말씀하신 대로 딱 통과되니까 얘네들 왜 처음부터 내 말 안 들었나 이런 딱 훈수 한번 또 빵 날린 거 아닙니까? 한수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역시 그 마음이 굉장히 여린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사실 저는 작년 7월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정당은 공천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에 승리하는 데 정당의 목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시민단체도 언론단체도 학술단체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안철수라는 참 귀중한 대통령 후보감이 무공천의 목표를 가지고 통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공천으로 결정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라고 해서 사실 솔직히 저는 물론 공천에 기표를 했습니다마는 좀 무공천 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안철수 대표가 그냥 또 나 합당 무효 그러고 나가버릴까 봐 그거 좀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지는 못하죠. 그리고 참 새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새정치는 지금의 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이 결정해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복종하는 것은 오래된 구정치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처럼 자기 소신은 무공천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무공천이 자기 소신인데도 당내 의원들의 당원들의 많은 요구를 접하고 당원과 국민을 50-50으로 한번 물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물은 결과 무공천으로 결정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주장보다는 정치는 역시 국민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새로운 새정치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올 거 아셨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국민들은 공천 무공천 이거 관심이 없거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무공천해야 되는지 왜 뭐 정당 정치 막 책임 정치 이런 어려운 단어 잘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당원들은 이미 우리 기초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발동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미 탈당하신 분들도 많죠? 아직 뭐 탈당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나가려고 한 분 중에 마지막까지 지금도 지켜봤거든요. 등록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새누리당 분들이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란 옷 입고 위장된 새정치연합 당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탈당이나 이런 큰 혼란 같은 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무공천인 걸 확신하고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사람들도 막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천하면 한 사람으로 딱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슬퍼할 사람이 또 적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뭐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당이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을 공천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그렇게 경선을 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은 당을 원망해요. 네. 그렇지만은 경선을 하지 않고 모두 나와서 출마를 하면은 개인을 원망하게 되죠. 자기를 밀었다 안 밀었다. 다 망하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렵죠. 당선되기가. 네. 그래도 뭐 호남 쪽에서는 뭐 누가 나와도 새누리당 뽑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게 뭐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호남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도 정당 공천제를 했기 때문에 후보들을 스크린하고 또 4년간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으로 있더라도 당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부작용들이 제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걸 전부 무공천으로 한다고 하면은 졸부들의 전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4년 후에는 솔직히 국민들은 기초단체만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 네.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을 노린 게 새누리당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지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물론 네. 저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첫째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쵸.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학교, 네. 초, 중, 고, 대 네. 이걸 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얼추 한 3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과연 2, 3만 되는 시골 군이 있거든요. 많죠. 여기까지 기초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구가 50만, 60만 또 한 개 시가 100만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기초의회에서 많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막 특히 이게 구가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막 노원구, 뭐 강동구, 성북구, 거기 뭐 같은 생활권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각 구별로 기초의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요 뭉쳐서 있어도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남권도 마찬가지죠. 서쪽 강남 이런 데는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거기서 같이 뽑아주는 게 훨씬 더 그런 파워풀할 경우도 수 있겠죠. 있죠. 그렇지만은 특히 농어촌 경우 같으면은 과거에는 말 타고 걸어가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말 타고 가면은 군청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사통팔달 도로 나 있고 네. 집집마다 차 있고 하기 때문에 30분만 가면은 똑같은 시설이 있어요. 네. 군마다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새마을 해관 얼마나 많은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좀 필요하다. 크게 예. 통폐합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럼요. 그래야지 예. 국가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교육 측면도 다 해부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뭐 3, 40명밖에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집단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겁니다. 저희 그 시골에서 막 학교 다닐 때 막 뒷동산에 놀러 가서 초등학교 막 놀고 밤 따먹고 그러고 스펙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좀 열심히 하면 서울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골 뒷동네에서 동산에서 우리 같이 놀고 밤 따먹고 이것도 스펙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해야 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민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국민의 애환을 아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사교육, 뭐, 공교육에서는 미리 선행학습 못하게 하는 거.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그거. 선행학습 어렵죠. 개선은 아이고, 학원에서는 해도 되고. 학원도 그러면 학원만 더 좋은 일 일어나는 우리가 그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네. 그 만능이 되고 지금 현재 고액 과외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꼭 나쁘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선행학습을 하라 하지 마라를 그리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네. 교육 전문가한테 네. 불러서 쾌도난마에서 한번 네. 난마하세요. 같은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는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제가 우리 의원님 만나면 꼭 요거 질문하려고 내가 숨겨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피하려고 제가 다른 걸로 계속 까고 말을 있었습니까? 넘겼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그때 청와대 그냥 방문했을 때 전화 안 하고 갑니다 안 하고 예? 갑자기 방문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수석도 하시고. 자, 이게 어떻게 청와대 그때 비서실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오죽했으면은 국회에 의석 130석을 가진 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갔을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습 방문 딱 했을 때 비서실장이나 만약에 그 당시 공보관이셨으면 어떤 논평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소통을 거절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청와대 수석할 때나 장관 할 때나 비서실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소통을 했는가.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차단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제1야당 130석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가 한번 만나달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그렇게 강한 톤으로 박근혜 후보가 연설했던 기초단체 공천 폐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가 말씀이라도 한번 해달라라고 해도 완전 무시를 당하니까 한번 가보신 거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이게 비례냐 예냐 뭐 이거에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게 쇼잉이다. 뭐 이렇게 얘가 아니다. 음. 이렇게 답변할 분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다가 쾌도난마에서 물어보세요. 아 그래도 청와대에 저는 계셨으니까 예. 오죽하면 갔겠는가. 오죽하면 갔겠네. 예. 그리고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네. 국회를 야당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그때 술을 많이 드셨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하는 네. 거 아니고. 예. 팔이 역시 안으로 굽네요. 그죠? 당연하죠. 네, 팔은 왜냐하면 안으로 굽네요. 네. 사실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바랐던 대로 야권 통합이 됐고 네. 어떻게 됐든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성공하는데 저는 협력해야 될 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를 왜 자꾸 곤란하게 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왜 그 의원님은 그 아까 백두산 호랑이라고 평론가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선대 위원장이라고요? 거기 뭐 7명인가 거기 안에 왜 이름이 빠졌습니까? 그게 서운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만
했대요. 예, 정세균 뭐 의원도 있고 정동영 예. 의원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김두관 의원도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들만 대통령 후보에 한번 나왔던 분들이니까. 왜 대통령 후보 지난번에 나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오려고 했지 안 나왔죠. 나오려고 했지 안 나왔죠. 야, 이번 그 개혁 공천 지금 화두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아까 뭐 잠깐 앞에서 개혁 공천 어느 때나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때도 있었고 못한 때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개혁 공천의 의미, 지방선거에서 개혁 공천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개혁 공천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 있고 깨끗한 지금 지방 정부에 상당한 비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투명한 그런 지방 정부를 바라는 차원에서 개혁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철수 대표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제 선거구 목포에서 최소한 목포시장이 될 사람은 능력이 있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역기초위원도 그러하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고 깨끗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직 단체장한테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유리하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예.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전부 구청장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걸 놓겠습니까? 이분들 거의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철저한 네, 경선을 통해서 네, 경선 룰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당원들이 하는 경우에도 있고 100% 시민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선 배심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공정한 경선만 되면은 시민의식을 믿어서 개혁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뭐 수도권 서울 같은 현역 단체장들은 과거 보면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어떠한 비리 이런 것들이 없이 잘 했습니다. 네. 만약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후보가 나타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4년 전에 지방선거 공천할 때요. 거의 이제 꼭 뭐 친노니 아니니 비노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친노 세력들이 거의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개혁 공천에는 뭔가 이 친노 세력도 배제하겠다는 뜻이 개혁 공천이라는 단어에 좀 포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친노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친노가 아니에요. 네, 친노 아니죠. 예. 친김이죠. 예. 호남을 네.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네. 김대중 세력을 대표하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 호남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호남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고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은 역시 친노 영남 세력들이 합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친노다, 반노다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4년 전 당시의 민주당의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친노의 젊은 세력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도전의식이 강해요. 네. 도전을 해서 다 당선을 한 겁니다. 그러나 8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반대로 1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우승했죠. 완전히 압승을 압승했죠. 했던 거예요. 그렇기 DJ들. 때문에 네. 이 정치인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친노 세력들의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당신들은 친노이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것은 안 되죠. 네. 그러나 이번에 하여튼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요. 여기에 잡음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그러면 나죠. 국민들 굉장히 실망합니다. 오늘 또 네. 사실 그 안철수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네. 저를 방문해서 네.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네. 물론 어제도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네. 제 생각을 이렇다. 네. 문재인, 손학규 두루 만납니다. 네. 만나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은 개혁 공천을 하고 선거에 새정치의 이미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 네. 금품이 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일 납니다. 그러한 일만 생기면은 새정치는 완전히 끝이다. 구정치도 아니고 타락정치로 매도되기 때문에 네. 입은 풀고 돈은 묶는 그런 경선 방법을 잘 도입하고 이번에 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도 좀 바꾸고 그래야 돼요. 자, 59초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캐도남마에서 바라본 세상. 네, 불효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한 말씀, 박지원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통합됐습니다.